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송봉순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설강화가 왜 국보법 위반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작가 이지성은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글 쓰는 것이 좋아 글을 쓰게 되어 유명 작가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는 당구 선수 차유람의 남편으로 더 유명하지만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습니다. 이지성은 2007년 여자라면 힐라리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작품을 써서 40만 부 판매를 하여 50억 원의 인세를 기록하면서 이후로 많은 인세 때문에 스타 작가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교사에서 작가 생활을 시작하면서 교직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유명세를 타고 대기업 간부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면서 강의료가 시간당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당구선수 차유람으로 13살 연하입니다. 2014년 혼인신고하고 2015년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이지성이 작가로 유명해진 뒤 차유람이 리딩으로 리드하라를 읽고 인문고전 독서 모임에서 만나게 됐으며 둘의 첫 신혼여행은 인도 델리의 빈민촌 학교였으며 가서 자원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지성이 생각하는 인문학을 쓰고 나서 첫 독자로 차유람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둘 다 개신자 신자입니다. 이지성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JTBC 설강화 드라마 작가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전송한 문자 캡처본을 올린 후 운동권이 간첩에게 교육받은 건 팩트라고 발언했었는데 그게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황당한 고발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설강화 드라마는 JTBC 측이 지난해 말부터 금년 초까지 16회 방영한 것으로 간첩인 남자 주인공을 여자대학교 기숙사생인 여자 주인공이 치료해주며 사랑을 했다는 내용으로 운동권은 주인공들의 이름, 안기부 캐릭터 등이 민주화 운동을 폄훼했고 안기부를 미화시켰다고 비판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이래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좌파 운동권 세력이 설강화 방영금지 청원 글이 게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강화 제작 측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 소통센터를 통해 현재 논란은 미완성된 단편적 정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안기부와 간첩을 미화하는 드라마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뚜껑을 연 설강화는 방송 초반부에는 끝없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좌파들의 국민 청원을 통해 드라마 설강화 방영 중지 청원이 게재됐고 방통심의위원회도 비슷한 내용의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러나 설강화 측은 관련 논란들을 전면 반복했습니다. 또한 초반 전개에서 오해가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5회 방송부를 앞당겨 특별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결국 법정 대응까지 예고하며 갈등을 이어갔습니다. 설강화는 결국 등 돌린 여론을 뒤집지 못한 채 평균 시청률 3%대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어 종영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또 한 번 설강화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법적 대응을 예고했던 이들이 종영 후에도 이어지는 피해를 막고자 실제로 고소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방심위에서는 시청자들의 민원과 관련해 설강화가 안기부를 미화하거나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드라마는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하는 창작물로 심의 규정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작가 이지성은 올해 초까지 JTBC에서 방영된 드라마 설강화가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이자 설강화에 대해 SNS에
해명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지성은 지난해 12월 인스타그램에 철강화의 방영 중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는 기사를 캡처해 올린 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으로 팩트를 말하기 시작한 뒤로 중도 및 좌파 성향 지인들과 전라도 지인들 그리고 문학의 인사들로부터 줄줄이 공격을 하면서 손절당하고 방송이고 행사가 모두 취소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은 1987년 고문으로 사망한 이현주 민주열사 박종철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으로 설강화 드라마는 민주화운동 폄훼 안기부 미화 등 역사 왜곡을 하였다면서 명백한 왜곡 의도를 지닌 드라마라고 비판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현주 박종철 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은 기우이길 바랐는데 드라마를 보고 나니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현주 사무국장은 JTBC 드라마 설강화 드라마는 완기부 간첩 민주화운동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저희가 기억하는 1980년대 안기부는 너무나 공포스러운 기관이었다 하며 민주주의를 원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죽음이 어떻게 은폐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항상 노출돼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공포로 국민을 통제했던 기관이 안기부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무국장은 이게 작가 이성이 주장하는 어떤 가상세계를 배경으로 한 게 아니지 않느냐면서 드라마 시작할 때 사건 배경이 실제와 관련 없다는 자막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자막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현주 측은 저희는 아픈 역사가 많았다. 국가가 국민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며 정권을 유지했던 역사가 너무나 되풀이됐다며 여전히 피해자가 있는 아픈 역사를 다룰 때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더 무게를 가지고 봐야 한다고 작가 이지성과 설강화 드라마를 비판하였습니다. 한편 JTBC 측은 이 방송이 시작되어 논란이 이어지자 국중 배경과 주요 사건의 모티브는 군부 정권 시절의 대선 정국이다. 이 배경에서 기득권 세력이 권력 유지를 위해 북한 정권과 야합한다는 가상의 이야기를 달고 있어 권력자들에게 오히려 이용당하고 희생당했던 이들의 개인적인 소사를 보여주는 창작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지성은 설강화 핍박자들이요 민주화 인사로 불리는 자들이 학생운동권 시절 북계 간첩들에게 교육받았던 것은 역사적 팩트라며 자료가 넘친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정권 하에 운동권 좌파 세력은 드라마까지 트집을 잡으면서 시비를 거는 행태는 표현의 자유마저 말살하는 행위로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돼야 마땅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